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무슨 한여름밤에 폭죽놀이 하듯이 여기저기서 빵빵 터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김건희,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당선되자마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얘기를 했죠.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김건희다. 아마 제 방송을 조금이라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 너무너무 어이없거나 낯설지는 않죠. 제가 대통령이 김건희라고 제가 3년 내내 여러분들에게 떠들었죠. 그래서 저와 함께 하셨던 분들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예상했던 일들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지금 처음에 김건희의 공천 개입, 그리고 총선 개입, 당무 개입, 선거 개입 여러 가지 일들이 뉴스토마토에서 시작이 됐지만요. 더 취재력을 가지고 있는 JTBC, 그다음에 MBC, KBS 다 그 공중파의 탐사 PD들이 있죠. 거기와 함께 이제 한겨레, 그다음에 진보진영의 어떤 취재력들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조만간 터질 것들을 예고를 먼저 해드릴게요. 제가 오늘 낮방송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죠. 김건희는 공천 개입이 아니야. 김건희가 공천관리위원장이나 다름없었어. 그쵸? 응? 그렇잖아요. 제가 늘 얘기했잖아. 공천 김건희가 이거 상황판 펴놓고 할 것이다. 지금 어디 방구석에서 몇 명 모아놓고 얘 배신할 상이다 아니다 이거 하면서 누군가랑 지금 공천하고 있을 거다. 제가 4월달 총선 앞두고도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 근데 김건희는 공천 개입을 한 게 아니라 공천관리위원장급의 공천을 주도한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 밝혀지고 있는 건데, 우리가 영화 지금 그 김건희나 용산이나 그리고 대한민국의 분위기가 어떤 상황이냐면요. 우리가 영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있죠.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엄석대가 반장이면서 어마어마한 담임의 힘을 얻어서 온갖 어떤 공부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뭐든지 다 1등하는 엄석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그 엄석대의 반장의 그 권위, 그게 이제 나중에 어떻게 무너지나, 많은 그 여태까지 엄석대의 대리 시험을 쳐주고 엄석대가 해야 되는 것들을 반 친구들이 나눠서 하면서 나중에 이제 물꼬가 탁 터지니까 저 새끼가 저한테 돈 뺏어오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랬어요. 저랬어요. 이랬어요. 온갖 폭로가 다 나오죠. 그쵸? 엄석대가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저기서 이제 온갖 폭로가 다 터지면서 사실상 엄석대는 학교에 나오지 않고 도망가죠. 지금 그런 현상이에요. 여태까지 어떤 조중동의 어떤 철옹성 같은 수비와 친윤 검사들의 경호와 국힘당 그리고 대한민국 보수 세력들의 지원하에 2년 동안은 친윤 정치, 윤석열 정치 이런 것들이 사실상 의혹으로만 남아 있었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여기서 빵빵 터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는 반 윤석열이 결국은 국힘당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김건희가 가장 힘셌을 때는 언제냐? 우리가 다들 착각하고 있는 게 자꾸 2024년 이번 총선만 생각하는데, 김건희의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은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5월달에 취임하자마자 6월 1일 날 있었던 지방선거예요. 그렇죠? 지방선거입니다. 그리고 김영선이가 지금 재보선에서 당선되고 했던 일은요, 지방선거에 묻혀서 그냥 한 군데 국회의원 몇 군데 선거도 같이 했었습니다. 지방선거랑. 그때 일부가 바로 김영선이고, 원래 이거는 사이드였고 진짜 김건희가 6월 1일 날 공천을 주도를 한 것이죠. 거기에 이제 시도지사 가만히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때 민주당이 경기도지사 빼고 다 졌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고, 대선이 끝나자마자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집권 세력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어떤 국민적 여론이 기대치가 있으니까 국힘당이 유리한 선거였기 때문에 그때는 김건희의 어떤 공천 판짜기, 지방선거 공천 판 짜는데 가장 어떤 그 즐거움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시도지사 공천의 문제가 당연히 김건희한 눈에 들어서 공천을 받아갖고 당선된 사람들은 굉장히 입 다물고 있겠지만, 분명히 내가 공천을 받아야 되는 자리였거나 분명히 경선이 벌어져야 되는 자리에 나 대신 다른 사람이 앉아서 지금 시도지사나 아니면 지자체장이나 기초단체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김건희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가 있겠죠. 당연히 분노가 있겠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국힘당이 차지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시도지사, 그 다음에 기초단체장, 그런 것들에 그 당시에 김건희에 의해서 공천에서 이유 없이 밀렸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 폭로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지금 뉴스토마토뿐만 아니라 MBC 그리고 여기저기서 이제 우리 김건희 국정농단 이 공천 사실상 공천을 총괄 지휘했던 김건희가 2022년 6월 지방선거 때 시도지사 단체장 선거에도 직접적인 공천을 했다라는 증거들과 녹취들이 다음 주 정도 터질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뿐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김건희가 대통령이었고, 김건희가 대통령이었으니까 윤석열을 자꾸 머리에서 지우라고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윤석열을 머리에 지우면 김건희가 공천도 하고 인사도 하고 당무 개입도 하고 다 한 거예요. 근데 김건희가 하면 불법이고 윤석열이 하면 합법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하는데, 대통령도 공천에 개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당무 개입이에요. 그것 때문에 박근혜가 징역 살았잖아요. 실형이 나왔잖아요. 그쵸? 그래서 2022년 시도지사 단체장 선거, 여기에 공천 개입의 녹취, 그리고 여러 가지 폭로들이 다음 주에 나온다고 저는 알고 있고, 뭐 이번 주 주말에 나온다는 소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김건희가 이번 총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한동훈과 김건희가 이렇게 된 이유는 뭐죠? 공천 파동이었어요. 한동훈 이번에도 김건희가, 저 때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2022년은 한동훈이가 법무부 장관으로 바로 임명장을 받았었죠. 그래서 저 때는 김건희랑 한동훈이는 공범이에요. 저 때는 2022년은 한동훈과 김건희는 공범이었기 때문에 한동훈이가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2022년 문제에 대해서는. 근데 2024년은 다릅니다. 이미 2022년에 손발을 맞춰봤던 한동훈과 김건희가 2024년 총선에도 공천에 개입하기 위해서 한동훈이를 비대위원장으로 꽂은 거예요. 근데 한동훈이가 막상 비대위원장을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옆에 있던 한동훈 측근이라고 하는 김경률, 장동혁, 많은 어떤 옆에서 한동훈에 대해서 쓴소리하고 한동훈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김건희의 위험성을 알려주고 여기저기서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공천 압력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맞서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마리아 앙뚜아네트 그것 때문에 열받았을까? 한동훈이 발언 중에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틀어졌을까? 이건 다 트릭이에요. 진짜 여러분들 그 7시간 녹취록 여러 번 듣다 보면요, 김건희 그런 말 한마디 갖고 김건희가 삐지거나 그럴 인간이 아닙니다. 김건희가 의외로 굉장히 통이 커요. 굉장히 그런 건 누구나 욕할 수 있고 막 굉장히 통이 커요. 마치 김경준이가 마리 앙뚜아네트 말 이후에 용산과 대립각을 세웠다, 그건 다 트릭이고, 결국은 여기저기 용산에서 한동훈을 바지로 세우고 2022년 어게인 2022년 같이 김건희가 공천을 주도하려고 그랬더니 매번 한동훈에게 막히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김건희가 직접 나설 수가 없으니까 이철규를 보내서 한동훈이를 들이받았던 거죠. 한동훈이가 사심 공천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철규를, 사실
친윤의 입이라고 통했던 이철규는 사실상 친윤의 입이 아니라 김건희의 입이었어요. 그렇죠? 김건희의 불만을 이철규가 비대위원장이었던 한동훈을 들이받았던 것이고, 한동훈이는 밤에 나 이럴 거면 나 비대위원장 못한다 라고 하면서 집어 던지려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뭐예요? 한동훈이가 이럴 거면 나 비대위원장 못한다. 여기저기서 공천을 지네 위에서 찍어 누르듯이 한동훈에게 누구 공천해라, 누구 공천해라, 누구 공천해라, 누구 컷오프 시켜라, 이런 오다가 오니까 한동훈이가 내가 이걸 다 따라줄 수가 있냐라고 하면서 사실상 그때부터 윤석열과 한동훈은 금이 간 것이고, 결국은 김건희나 윤석열은 한동훈이가 우리 말을 안 들어서 총선을 패배했다라고 생각하니까 한동훈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다 이해가 가시죠? 우리 말만 들었어도, 즉 김건희 말만 듣고 공천을 했어도 총선에서 이렇게 대패하지 않았는데, 어설픈 한동훈이가 당대표 노릇을 하려다가 공천을 이렇게 망치고 대통령은 전국을 다니면서 민생지원금을 수백조를 뿌리면서 공약을 하고 다녔는데, 이 모든 게 한동훈이가 망쳤다라고 하는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냥 한동훈이는 왜 내 말대로 공천을 하고 이 새끼가 미쳤나라고 하면서, 그래서 한동훈이를 쫓아내기 위해서 김건희가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면서까지 한동훈과 나눴던 문자 메시지를 CBS 논설위원장에 공개를 했던 것이고요. 그렇죠? 쟤는 안 된다는 거죠. 김건희가 속았다라고 느낀 거죠. 근데 저는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동훈에 대해서 이제 김건희가 평가를 했겠죠. 누구 공천도,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예전에도 제가 방송에서 늘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 전당대회 당시에 원희룡이나 나경원이가 계속 김건희의 문자를 씹어서 결국은 사과의 타이밍을 놓쳐서 총선 패배에 졌다 이렇게 하면서 몰아갔죠.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진짜를 더한 것을 공개하면 이 정부가 위험해진다. 그건 뭐냐면 김건희가 한동훈에게 가장, 여러분들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건 제 말을 들으면 다 이해가 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사과할게요. 그리고 제가 사과 좀 할게요. 동훈 씨 제가 사과할게. 좀 제 문자 좀 봐줘요. 뭐 이런 식으로 보내면 한동훈이가 그 문자를 안 볼 이유가 없죠. 한동훈이가 그 문자를 텔레그램을 씹은 이유는 딴 게 아니죠. 부담스러우니까 안 본 거예요. 동훈 씨 지금 공천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동훈 씨 누구 어떻게 경선 통과시켜야 됩니다. 이런 말들이 오니까 한동훈이는 이걸 보고도 김건희 말대로 경선이나 공천을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은 용산과 싸울 수밖에 없으니까 부담스러운 문자니까 안 읽은 거예요. 근데 한동훈 입장에서는 봐놓고 그대로 안 해주면 용산과 각을 세웠다라고 하면서 저쪽에서 분명히 열받아 할 게 뻔하니까 바쁘면서 못 본 척 한 게 바로 1심 논란이었는데, 그거를 왜곡해서 김건희는 사과 문자를 보냈더니 한동훈이 씹었다. 이걸로 바꿔버린 거예요, 사실. 그쵸? 이 사건의 모든 본질은 그래요. 그래서 2024년 이 공천, 그러니까 메인은 이거죠. 2022년은 윤석열이 집권 초기였기 때문에 엄청난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지방선거에 김건희가 공천을 하거나 사천을 하거나 지방선거 공천에 개입해도 입도 뻥끗 못하는 시기였죠. 근데 2024년 한동훈이가 그렇게 한동훈만큼은 말리고 싶었는데 총선에서 배신한 거지. 그치? 김건희 입장에서는 지가 대통령인데 내 말을 듣지 않고 공천을 했으니까 김건희 입장에서는 한동훈은 배신자예요. 그럼 배신자가 절대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면 자기한테 칼을 들이댈 거라고 생각하니까 한동훈은 반드시 날려야 된다는 생각에 총선이 끝나고 전당대회까지 개입을 한 거죠. 한동훈은 절대 이미 총선에서 나를 배신했잖아. 김건희 입장에서는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으니까. 그런 배신자가 국힘당의 당권까지 잡는 거는 절대 용납 못하는 거지.
그래서 자기의 문자까지 CBS에 노출시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이가 당권을 잡은 거죠.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사실 한동훈이가 지금 윤석열과 독대를 하자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한동훈이의 의중은 김건희와 독대를 하고 싶은 거죠. 한동훈이가 바보입니까? 한동훈이는 윤석열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움직이고 있는 게 김건희라는 걸 한동훈이가 제일 잘 아는데. 그렇잖아. 검찰총장 시절부터 조국은 어떻게 치고 이재명은 어떻게 치고 김건희 그 다음에 한동훈 윤석열 셋이서 다 여태까지 상황 파악을 하면서 윤석열을 이용해서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만들고 그 밑에 모든 기획은 한동훈이가 하고 그 다음에 김건희가 오다 때리고 그런 사이였거든. 응? 그런데 한동훈이가 윤석열에게 독대를 요청하자 이거는 뭐냐? 그 이면에는 한동훈이가 윤석열을 만남을 만약에 성사가 되면 김건희가 허락했다가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알아요? 왜 한동훈이는 김건희가 넘버원인 걸 알면서도 윤석열에게 독대를 요청하냐? 윤석열은 김건희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아니까 내가 독대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를 했는데 동훈이만 만나도 되는 거지 라고 하는 순간 김건희도 어느 정도 마음이 풀리고 오케이 해준 거지. 근데 오늘 봐봐요. 응? 여러분들에게 이상한 걸 말씀드릴게요. 한동훈이가 독대 요청을 언론에다가 합니다. 이상하죠? 한동훈이도 이상하죠? 그쵸? 이게 만약에 윤석열과 한동훈의 문제면 조용히 문자를 보내든가 형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풀 수 있는 사이야. 내 말이 맞아. 김건희와는 그럴 수 없는 사이고 누나 동훈인데요. 잘못했어요. 이거 못한단 말이야. 그치? 국민의힘 당대표가 김건희한테 누나 제가 서운하게 한 거 있죠? 못해. 이게 진짜 윤석열과 한동훈의 갈등이면 얼마든지 한동훈이는 조용히 있다가 형님 그 만찬 자리에 가갖고 인사 꾸벅 한 다음에 형님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얼마든지 밖에 나가서 5분이건 10분이건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한동훈이가 판단했을 때는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사이가 먹먹해진 거는 김건희가 다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 그래서 한동훈이는 일부러 언론에다가 독대 요청을 공개한 거죠. 김건희 보라고.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정말로 윤석열과 한동훈의 문제라 그러면 그냥 동생이고 후배고 20년간 같이 근무했고 자기가 모시던 직장 상사는 얼마든지 단체 만찬에서 고개 숙이고 있다가 꾸벅 인사하고 옆에 다가가고 형님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데 김건희한테 그렇게 못하잖아. 왜? 김건희가 그 자리에 안 나오잖아. 김건희는 한동훈이가 있는 자리는 안 와요. 그러니까 한동훈이는 일부러 상식에 어긋나죠. 안 그래요? 독대라는 건요. 얼마든지 은밀하게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요구를 하던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한동훈이가 형님 그동안 서운한 게 있으면 제가 잘못했으면 얼마든지 자기네들끼리 언론에서 공개를 안 하면서 할 수 있지만 한동훈이는 지금의 권력자가 누군지 제일 잘 아니까 일부러 윤석열과의 독대 요청 김건희가 허락을 해주나 안 해주나를 지켜본 거죠. 근데 안 해줄 거를 알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여태까지 해외 순방을 가거나 귀국을 할 때 뭐 행자부 장관이나 원내대표나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영접하고 마중 나오거나 배웅 나오거나 그런 것들은 일상적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가 의아하게 원래 여사는 뒤에서 대통령이 악수하고 지나갈 때 같이 목례를 하거나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 김건희는 꼭 지가 악수를 다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만큼은 이상하게 오빠 나 오늘 비행기 내려서 나 그냥 뒤에 서 있을 거니까 오빠가 악수하고 그냥 쭉 지나가,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단 한 번도 대통령이 지나갈 때 김건희까지 같이 지나갔는데 이번에는 김건희는 뒤에 서 있고 윤석열만 쫙 지나가면서 이거는 사전에 비행기 안에서 김건희가 윤석열에게 시킨 거죠. 그러니까 짰듯이 윤석열은 한동훈과 1초 컷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그러니까 그냥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김건희라고 생각하면 이 모든 의혹이 다 풀려요. 응? 모든 대한민국의 어떤 국정농단도 아니고 그냥 김건희는 윤석열이 대통령 딱 되는 순간 아싸 하면서 자기가 권력을 잡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저씨는 그냥 술이나 주고 밤에 좀 술이나 몇 잔 주고 뭐 하면 그러다 들어가면 그냥 오빠는 내가 시키면 되는데, 왜 그러면 이거 왕자 있잖아, 이런 거 이거 TV 토론에 왕자 써갖고 오는 거 이거 다 누가 시켰겠냐고. 다 김건희가 하라니까. 윤석열은 그냥 바보예요. 김건희가 왕자 쓰고 나가라 그러면 쓰고 나가는 거고, 그것도 천공이 시킨 게 아니죠. 김건희가 천공한테 얘기해서 천공이 그걸 쓰게끔 한 거죠. 아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농담같이 얘기하지만 이게 진짜로 이게 있는 일이에요. 그냥 윤석열은 왜 김건희 말에 그러면 그렇게 신뢰가 있냐. 김건희 말대로 했더니 검찰총장도 중앙지검장도 됐지, 검찰총장도 됐지, 대통령도 됐지. 김건희의 말을 거역할 수 없는 거죠. 김건희의 말을 거역할 이유가 없는 거죠. 결국 김건희의 말 들었더니 대한민국 최고의 대통령까지 됐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봐봐요. 이제 대통령실이요, 한동훈의 독대 요청을 결국 퇴짜 놨어요. 자세히 생각하면 되게 웃기지 않아요? 이거는 김건희와 한동훈의 사이가 안 풀렸기 때문에, 아니 여당 대표가 대통령과 좀 만나자고 하는데 이게 퇴짜 넣을 일입니까? 안 그래요? 여당 대표가, 그것도 20년간 같이 근무한 후배가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까 형님 좀 얘기 좀 합시다. 그래?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건데 이걸 퇴짜 놨다. 그것도 너무,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거예요. 지난 2024년 올 4월에 있었던 총선에 한동훈의 배신을 절대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한동훈의 배신을 김건희는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한동훈이 공천에서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서 한동훈의 배신, 그리고 여기서 지금 무조건 김건희는 한동훈이를 빨리 날리려고만 하는 거지 한동훈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은 마음이 없죠. 그렇죠? 점점 독대를 용인해 주거나 아니면 한동훈의 부탁을 들어주는 순간 한동훈이가 점점,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게 정부에서 당으로 옮겨가면 이제는 사실상 친윤 정치인들도 자기 방어가 안 되니까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는 의지고요.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내일이죠. 바로 내일인데 이게 너무 웃긴 거죠. 내일 딴 것도 아니고 누가 보면 민주당과 민주당 지도부와 어떤 윤석열과의 만남인 줄 착각할 거예요. 원래 당정 관계는요,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할 때도요,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쭉 가서 만나고 오고 그래요.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쭉 가서 만나고 나중에 봤더니 민주당 지도부와 대통령이 오찬을 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누가 보면 민주당 지도부와 대통령과 만나는 자리에서 이렇게 전날부터 시끄럽게 막 이렇게 떠드는 거, 뭐 독대냐 거부냐, 뭐 이렇게 얘기들이 희한하게 떠들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지금 어떤 반응이냐면요, 졸라 열받아 있대요. 지금 윤석열 지금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대통령이 얼마나 지금 열받아 있냐면, 한동훈이 저 새끼 때문에 체코 원전 수주해갖고 저걸로 어떻게 해서든지 지지율 좀 끌어올리고 막 하려고 그랬더니 저 개새끼가 저 독대 요청을 하는 바람에 뉴스가 다 묻힌 거야.
그치? 어? 어? 생각해봐. 김건희 오빠 팔짱 끼고, 응? 오빠 팔짱 끼고 체코까지 갔다 와갖고 완전 막 성과 홍보하려 그랬더니 갑자기 저 깡새끼가 갑자기 독대 요청, 이게 온 기사를 도배하는 바람에 체코 뉴스도 안 나오고 체코 기사는 김건희 사기꾼밖에 안 남은 거지. 응? 그치? 어? 얼마나 김건희가 열받아. 어? 오빠랑 씨랑 얼마나 공일 들여갖고 체코까지 가갖고, 응? 완전 아부 떨면서 그랬더니 저 새끼가 갑자기 독대하자 그래갖고 모든 오늘 뉴스 하루 종일 윤석열 한동훈 독대 거절이냐 아니냐 이거 갖고 기사가 도배되고, 걷다가 남아있는 그 체코 갔다 왔더니 남는 거는 김건희 사기꾼 기사 보도 삭제, 그거밖에 안 남은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얼마나 열받아. 어떻게든지 체코 가서 완전히 어느 정도 수준이 됐고 전략적 제휴를 맺었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체코 한국과 체코의 관계를 이걸 막 대통령실에서 홍보하고 싶은데 저 새끼가 갑자기 독대냐 아니냐로 모든 뉴스를 삼켜버리니까 열받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내일 윤석열과 사실 한동훈이도 알죠. 윤석열 만나갖고 뭐 될 일은 아닌데 결국 윤석열을 만나게 해주면 김건희의 마음이 좀 녹아들고 그렇다고 생각해서 윤석열에게 독대를 공식적으로는 신청을 한 건데, 내일 제가 보니까 내일 만나는 사람들이 뭐 딱 얘기했어요. 대통령실에서는 그냥 국힘당 신임 지도부, 국힘당의 신임 지도부를 상견례하는 자리다. 그러니까 만남의 그 의미를 굉장히 축소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대통령실에서는 한동훈과 독대는 없다라고 이미, 웃기죠. 독대 있다 없다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내일은 그냥 신임 지도부를 상견례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국힘당의 신임 지도부 최고위원들과 뭐 당직자들 해갖고 한 16명 정도가 대통령실을 방문하고, 윤석열은 뭐 정무수석, 비서실장, 무슨 이런 식으로 참모들 해갖고 다 합치면 한 30여 명 뭐 가까이 만난다라고 하면서 의미를 축소를 하는 거죠. 이 의무를 축소를 한다는 건 뭐냐면요, 한동훈이가 만약에 와서 왜 그러냐면 친한계의 지도부도 존재하잖아요, 국힘당 안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전에 혹시나 김건희 특검이나 최상병 특검이 같은 정치 현안이나 껄끄러운 것들의 말을 꺼낼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차단하는 거죠. 의정 갈등이나 이런 문제를 논의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실의 철벽 방어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입장에서는 내일 24일 만찬을 계기로 독대를 신청을 해서 대통령과 소기의 어떤 목적을 달성해서, 지금 한동훈의 입장은 뭐냐면 전면적으로 2025년 의정 갈등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의사 단체들이 요구하는 2025년 입시 문제부터 전면 재검토하자가 지금 한동훈이가 전향적인 얘기고, 지금 정부나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미 2025년 수능은 시작됐기 때문에 이거는 돌이킬 수 없다 라고 얘기하는 입장이라서 사실상 내일 의정 갈등 문제도 내일 만찬에서 다루고 싶지 않다는 게 지금 대통령실의 어떤 의중 같고요. 거기에 더 한 발짝 나가서 얼마 전에 그저께 민주당에서 통과시킨 더 강한 최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도 다루지 않겠다라고 해서 내일은 상견례 자리고 가벼운 자리다, 이렇게 의미를 축소시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한동훈이는 갔다 와봤자 모든 비난은, 대통령실은 어차피 욕먹어도 자기네들은 지지율 신경 안 쓴다. 그러니까 모든 비난은 이제 독대도 거절당한 한동훈이고, 한동훈 만찬 아무 의미 없고 소득 없다라고 하면서 언론에다가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한동훈이는 미리 머리를 굴려서 언론에다가 대통령실의 그런 기류를, 대통령실이라기보다는 김건희 여사의 그런 의중을 한동훈이가 파악을 하고 거부할 수 없게 독대 요청을 했던 거예요.
독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자리, 그냥 밥 먹고 사진 한 장 찍고 단합을 강조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아갖고 한동훈이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취임 2달이 됐잖아요. 취임 2달이 됐는데 본인이 얘기했던 제3자 특검 방안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그 어떤 것도 이루지 못했고, 추석 전에 의정 갈등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여야 의정 협의체를 본인이 출발시킨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진전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러면 한동훈이가 왜 여야 의정 협의체의 출발점에 본인의 리더십을 사활을 걸고 있냐? 다른 사안 갖고, 특히 뭐 최혜병 특검이나 어떤 김건희 특검 갖고 대통령실과 각을 세우면서 본인이 그 어떤 대통령과의 각을 세우려고 그러면 이거는 정치 배신 프레임에 갇힐 수가 있겠죠. 그렇죠. 국힘당 안에서는 아직도 친윤계가 국힘당 원내에서는 친윤계가 많다 보니까 특검이나 최혜병 사건은 친윤 의원들과 대통령실은 강하게 지금 반대하는 입장인데, 이걸 가지고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 국힘당의 주류에게 한동훈은 배신자 프레임이 걸릴 수 가 있기 때문에 이 사안으로 한동훈이가 대통령실과 각을 세우고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의정 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본인의 대통령과의 어떤 그 선을 긋고 다른 면을 보여주고 거기에 리더십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한동훈이가 만약에 윤석열을 독대를 해서 윤석열이가 전면적으로 의정 갈등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한다라는 말을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이런 거를 끌어낼 수 있다 그러면 그 모든 공은 한동훈이가 윤석열의 변화를 이끌었다라고 하면서 모든 공은 한동훈에게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당정 갈등이 아닌 정부에게 힘을 아직도 윤석열 정부에게 힘이 결국은 당으로 무게 중심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한동훈이가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지금 윤석열에게, 즉 김건희에게 독대 요청을 한 건데, 여기 이제 친윤 의원들이 대통령실의 분위기를 그대로 전해준 거죠. 굉장히 무례하고 악의적이다. 이걸 일부러 대통령의 얼마든지 비선이나 얼마든지 자기네끼리 그 독대 요청이나 이런 거를 은밀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다가 까발리는 자체가 의도가 불순하다고 하면서 친윤의 공격을 당하는 것이죠. 내일은 그냥 빈손이에요. 내일 여러분들 제가 예상을 해드릴게요. 내일 한동훈이나 국힘당 지도부는 가갖고 뭐 만찬하면서 단합을 강조했다라고 하면서 한동훈 또 사진 이렇게 찍을 겁니다. 이렇게 내일 키높이 신고 가갖고 이렇게 사진 한 장 찍고 온 다음에 그 한동훈이는 언론 인터뷰에서 뭐 지금이야 저희가 기회는 없지만 제가 조만간 대통령과 독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제가 독대를 요청할 겁니다. 언론 플레이를 할 거예요. 그러면 독재를 거절당한 한동훈 입장에서는 내일이 어려우면 곧 다시 만나야 된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공개적으로 말하기 힘든 중요한 사안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그거 같아요. 한동훈이가 공개적으로 말하기 힘든 중요한 사안이 있다라는 것은 국힘당 안에서 여기저기서 김건희 총선 개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터뜨릴 것들이 지금 본인이 정보를 입수해서 그거에 대해서 막을 방법을 논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면 김건희가 가장, 결국 여러분들 대통령은 김건희잖아. 김건희가 지금 이 시기에 가장 관심이 있는 건 뭐냐면 딴 사람들이 내가 말한 카드를 뭘 갖고 있을까요? 그렇죠? 항상 전문가들은 상대가 뭘 원하를, 비즈니스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내가 뭘 원하냐게, 내가 뭘 얻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뭘 원하, 나에게 줄 수 있는, 즉 나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뭐를 원하는 것을 가장 파악을 해야 되죠. 지금 한동훈이는 당연히 알죠. 김건희가 대통령이고, 그러면 김건희가 이 시기에 총선 개입, 공천 파동 이런 것들이 터졌을 때 김건희가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일까? 김건희가 찝찝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어떤 카드를 갖고 있는지 한동훈이는 그것들을 파악을 해서 곧 이렇게 할 것 같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하는 게 낫지 않냐라고 하면서 김건희 보호하는 척하면서 중요한 사안이 있다라고 하면서 미끼를 던진 거죠. 그렇죠? 김건희가 과연 이 미끼를 물 것이냐? 공개적으로 말하기 힘든데 중요한 사안이 있다라는 것은 한동훈이가 파악할 때 다음에 어떤 사람이 폭로를 할 준비가 돼 있고 어떤 것들이 실질적으로 확보가 돼 있다라는 소리가 있다라는 김건희가 귀가 쏠깃한 만한 것들을 얘기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근데 그게 쏠깃할 게 있다 그래서 쏠깃할 게 있다 그래서 지금같이 이미 김건희 입장에서는 한동훈이는 배신자고 주임무는 개라고 지금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대표를 안 시키려고 한 건데, 오늘 제가 분석을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한동훈은 제가 이 정치 바닥을 오래 보면요, 한동훈은 당대표 던질 겁니다. 조만간. 한동훈이가 제가 왜 당대표를 던질 거라고 생각하냐면요,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정치 분석을 좀 해드리면, 한동훈이는 처음에 잊혀질까 두려워서 당대표 자리에 도전을 했습니다. 막상 도전을 하고 보니까 당원들에게 63%라는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당대표를 되면 용산도 자기를 인정할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용산은 오히려 더 세게 한동훈을 압박하고 한동훈을 사실상 당에서 왕따를 시키다 보니까 한동훈이 현재 입장에서는 너무 당권 도전이 빠르지 않았나라는, 솔직히 본인도 정치는 타이밍이거든요. 한동훈이는 대놓고 이제 자기는 미래의 권력이고 대통령 도전할 의사가 있는 사람인데, 한동훈이도 처음에는 당대표 도전 아무도 안 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죠? 누가 봐도 지금 대선은 아직 3년이 남았고 지금 당대표 도전하면 윤석열이가 아직도 직권이 남아있는 게 많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과연 지금 이 시기에 한동훈이가 본인의 정치를 할 수 있을까? 총선 패배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변화를 이끌어야 되고 당정 어떤 대립각을 세워야 되는데 과연 그게 있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한동훈이는 솔직히 전당대회 때 윤석열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최혜병 특검의 제3자 특검법안이라는 것들을 꺼내면서 당대표가 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너무 시기상조했다라는 걸 본인이 느낄 것 같아요. 저는 한동훈이가 아마 제가 정치 분석을 하면 좀 맞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한동훈이는 당대표 자리 던지기 승부수를 지금 빌드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이 독대 자리도 외면하는 윤석열이 되거든요. 한동훈이가 나중에 당대표를 던져도 한동훈 동정론이 발생을 하지 한동훈 무능론이 발생하진 않아요. 그쵸? 여러분들이 보시면 저는 한동훈이가 내일 독대 실패하고 조만간 만나자고 해도 용산에서 변화의 기류나 독대 요청이 없다 그러면 한동훈이는 의정 갈등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 국민들의 분노가 있고 지금 더 이상 당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하면서 저는 당대표직을 던질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한동훈이는 지금 당대표에서 물러나면 그러면 국힘당 현재 분위기는 어떠냐? 아싸라고 하죠. 김건희 같은 자가 한동훈이는 당원들이 뽑아줬는데 한동훈이가 지금 물러나간다 그러면 굉장히 큰 일이다라고 받아들이지 않죠. 지금 용산은 한동훈이를 내쫓는 게 김건희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를 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 한동훈이는 못마땅한, 어제 저는 그게 바로 1초 컷이나 독대 거절, 이거는 한동훈이가 이제 점점점 마음을 굳히는 단계라고 봐요. 그래서 언론 플레이로 오늘이 아니면 내일이라도 당장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 만나야 된다 그러면 도저히 국민의힘을 지금 이끌어가는데 제가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변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마지막 메시지를 던지고 저는 한동훈이가 당대표를 던질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한동훈이는 지금 당대표를 던져도 누가 당대표가 되냐? 당연히 비대위 체제로 가고 친윤계가 잡겠죠. 친윤계가 이제 비대위를 꾸리고 또다시 친윤계가 당권을 잡는 순간 국힘당은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또다시 한동훈 몰아내고 친윤이 당을 장악했다라고 하면 사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국민의힘 지지자들 안에서도 지지를 못 받죠. 한동훈이는 왜 승부수냐?
언제든지 한동훈이는 최선을 다했다. 왜? 한동훈이가 최혜병 특검 통과시키고 김건희 특검 통과시키자라고 해 윤석열과 맞선 것도 아니고 의정 갈등 해소하자라고 했는데 그것도 들어주지 않는 윤석열의 책임론이 돌아가는 것이고 한동훈이는 동정론이 오는 것이고 최혜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이 아니기 때문에 한동훈은 배신자 프레임이 쓰이지가 않겠죠. 그렇죠? 배신자 프레임이 쓰이지 않는 가장 좋은 당대표 자리 던지기가 바로 의정 갈등이에요.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고집불통의 용산이 결국은 의정 갈등을 덧붙이고 한동훈 대표가 의정 갈등 해소를 국민들을 위해서 당대표직까지 던지면서 대통령에게 의정 갈등 해결해라고 했다. 그럼 모든 책임은 용산에 가는 거죠. 모든 책임은 용산에 가는 것이고 한동훈이가 믿는 건 뭐냐? 언제든지 자기는 지금 당대표가 아닌 1년 후가 됐던 2년 후가 됐던 당대표 선거에 나오면 한동훈을 이길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이미 한동훈이는 당원들의 63%의 지지를 받으면서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이가 당대표 자리를 던진다 그래서 한동훈이가 무능해서 당대표를 던졌다기보다도 윤석열의 오만과 불통 고집 그리고 김건희의 국정농단 때문에 당이 도저히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한동훈이가 충정을 다해서 의정 갈등 해결하라 그러면서 당대표직을 마지노선으로 던져주고 한동훈이가 그만두게 되면 한동훈이는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언제든지 국힘당 촌선에 나가면 더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100% 한동훈이는 당대표 자리를 던질 것이다. 저는 아마 내일이 회동이죠.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어설프게 사실 따거지로 만나지만 이게 아마 이 정권의 분기점, 내일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 정권의 분기점이 바로 내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일 과연 그 자리에서 윤석열이가 야 동훈아 너 잠깐 일로 와봐 이 새끼야 그래갖고 저쪽 가갖고 조인트 까고 싸다기 때리고 그러면서 할 것이냐 아니면 동훈이 조용히 불러갖고 20분간 무슨 대화를 나눴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이냐. 굉장히 왜 그러냐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친윤도 이제 없어요. 친윤도 없어요. 지금 국힘당 의원들이 의정 갈등 터지고 김건희 국정농단 딱 터지면서 필리버스터까지 포기를 하잖아요. 이제 어디 가서 이제 친윤이라는 말을 안 합니다. 잘. 국힘당 의원들이나 지금 뭐 보수 조중동뿐만 아니라 하나같이 국힘당이 사는 길이 뭔지 알아요. 근데 그걸 밖으로 발설을 못해요. 그게 뭐냐? 김건희가 죽어야 국힘당이 사는 겁니다. 그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건 정답을 다 알아요. 김건희가 사과하고 김건희가 특검을 받고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유죄가 나오고 디올백 사건에 유죄가 나와야지 국민 법 감정상 김건희가 죽어야지 국힘당이 사는데 김건희가 대통령인데 본인이 죽겠냐고요. 모두가 정답을 알아요. 그렇죠? 국힘당은 모두가 정답을 알아요. 근데 말을 안 할 뿐이에요. 당장 선거가 없으니까 말을 안 하는데 이제 내년이면 2026년 지방선거가 1년 이맘때쯤은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김건희가 죽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만간 김건희 특검이나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는 윤석열이가 거부권을 행사하겠죠. 민주당은 재표결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재표결을 왜 서두릅니까? 김건희 특검과 최혜병 특검은요 내년 이맘때 재표결을 하면 돼요. 재표결의 기간은 정해 있지 않거든요. 알겠죠? 내년 이맘때 추석 직전 추석 직후에 김건희 특검과 이거라면 윤석열 지지율은 이미 10%에서 김건희는 죽일년이 돼 있을 겁니다. 그냥 냅두면 돼요. 지금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김건희 특검이 딱 통과되는 순간 결국 이제 국힘당은 자기네들 살기 위해서라도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네들 살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탈당하라는 소리가 나오고 또 다른 신당 창당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그 전에 김건희 국정농단이 구체적으로 여기저기서 실체가 드러나고 그러면 시간은 비슷할 거예요. 무슨 탄핵도 민주당이 같이 준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디서 방아쇠가 당겨질지는 모르겠지만 김건희의 국정농단은 시작됐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김건희 국정농단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김건희가 공천에 개입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요 10명 중에 6명이에요. 지금 윤석열의 부정평가가 여러분들 몇 퍼센트인 줄 아십니까? 윤석열의 부정평가가 75%를 넘었어요. 이거는 국민들 중에서 그냥 7명, 8명은 윤석열 하면 그 새끼 안 돼야. 생각해봐요. 75%면요. 그냥 지나가다가 윤석열 욕하면 그 새끼 그냥 부정평가 75%라는 거는 이미 윤석열이 뭘 한다 그래도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응? 윤석열이 뭘 한다 그래도 믿지 않고 김건희가 아무리 누가 봐도 의혹뿐이지만 김건희가 나라를 팔아먹을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해도 사람들이 믿는 순간이에요 이게. 김건희는 사실상 일본에 귀화한다라는 이런 가짜 뉴스가 나와도 사람들은 그러려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김건희가 뭘 했다라고 하면 그것 하고도 남을 사람이다, 하고도 남을 인간이다. 이게 벌써 이제 이 국정은, 이 정부는 끝난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해봐요. 김건희가 공천 개입했을 것이다. 10명 중에 6명이 그러고도 남는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동훈이가 윤석열에게 독대 신청을 하고 당연히 이거를 진짜 독대를 통해서 본인이 이 정부와 대화를 하고 싶다 그랬으면 조용히 했겠죠. 이거는 한동훈이가 당대표 자리 던지기 빌드업이다. 이거 뭐하러 언론에다 대고, 안 그래요? 내일이 만찬인데 뭐하러 이걸 언론에다 대고 대통령과 독대를 요청합니다. 이걸 왜 합니까? 당연히 거절당하면 한동훈이는 대통령이 그만큼 불통이고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일부러 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에게 이유왕 얘기하는 거 다 말씀드릴게요. 지금 언론사별로 막 취재하는 게 있죠. MBC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게 지금 또 다른 공천, 김건희가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냥 공천 상한판 갖다 놓고 얘 여기 보내고 얘 여기 보내고 얘 날리고 얘가 다 했어. 안 봐도 뻔해. 그쵸? 제가 그랬잖아요. 김건희가 어떤 인간인데. 근데 MBC는 이제 또 다른 공천 개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물증을 확보하고 녹취, 물증, 증언 뭐 다 MBC PD수첩이나 스트레이트 팀이 이미 갖고 있다라는 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요. JTBC가 어떤 걸 지금 취재하고 있냐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새로운 의혹들의 자료를 많이 입수를 했대요. 이거 대박입니다. 예전에 박근혜 탄핵 빌드업 하는 과정과 비슷하죠. 종편들이 붙어갖고 JTBC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새로운 증거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입수를 해갖고 조만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JTBC가 터뜨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조선일보 가만히 있겠어? 조선일보나 TV조선도 뭔가를 준비하고 있겠죠. 왜 그러냐면 요즘 조선일보 사설 같은 거 보시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안 보더라도 그냥 소문은 듣죠. 조선일보 사설 보면 이러고도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을 텐가.
조선일보 사설이래요. 이러고도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을 텐가. 뭐 이러고 언제까지 이 정권이 오만과 불선으로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가.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예고를 해드릴게요. JTBC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김건희와 최은순의 굉장히 디테일한 이거 아마 터지면 뭐 빼도 박도 못하지 않을까? JTBC는 그거 취재하고 있다.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한동훈이라는 당대표 던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시사타파 뉴스 아시죠? 저희 시사타파 뉴스 언론사 보면 제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오늘 컬럼에다가 썼어요. 한동훈 조만간 당대표질 던질 가능성이 높다. 이거 한번 여러분들 잘 읽어보시면 24일 만창 의정갈대 해송에 한동훈은 승부수를 걸었지만 당대표 취임 후 2달이 지나도록 존재감 드러나지 못하는 한동훈의 리더십까지 흔들리는 가운데 이번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 요청은 정치적 승부수로 볼 수 있다. 추석 전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에 사활을 걸었던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렇다 할 성과를 드러내지 못하자 심리적 압박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한동훈 대표는 입장에서는 무늬만 당대표이지 그 어떠한 권한적 결정권이 없다. 때문에 의정 갈등에서도 의사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자각감에서 나온 일종의 정치적 승부수가 대통령과의 독대 요청으로 풀이된다. 그 다음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렇게 쭉 그냥 존재감 없고 리더십 없는 당대표의 모습은 미래 권력을 꿈꾸는 자신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윤석열의 지지율 하락과 함께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도 동시에 하락하면서 당내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당내 사정이 여의치 않다 보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김건희 특검법이나 최혜병 특검법으로 대통령과 각을 세우기보단 의정 갈등 문제로 대통령과 차별화를 통해 당정 관계에서 당이 주도권을 잡고 본인의 리더십을 회복하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친윤계의 한동훈 견제가 만만치 않다. 벌써부터 한동훈 대표의 독대 요청에 언론 플레이인이 아주 나쁜 의도이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이번 24일 만찬에 한동훈 대표는 독대 요청 성사 또는 의정 갈등 해소 등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당대표직을 던지는 정치적 승부수를 띄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치는 때로는 지키려는 것보다는 던질 때 얻을 수 있는 게 많다. 이번 24일 내일이죠. 만찬이 주목되는 이유가 바로 한동훈 대표의 다음 스텝이다. 이거는 제가 직접 이 기사는 제가 직접 글을 쓴 거고요. 요 기사 여러분들이 보시고 요것도 있어요.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과 독대를 원하는 진짜 이유. 의대 정원 논의 리더십 부각하려고 대표 취임 2달 빈손 압박감, 대통령 변화 이끌어 당으로 중심 이동. 이것도 오늘 제가 오랜만에 기사를 2개를 썼어요. 예, 오늘 2개 썼으니까 저희 오늘 최신 기사들 많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 많이 시사타파 뉴스 여러분들 저야 원래 분석하면서 이거를 매일 써야 되는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하바리 청소도 어느 정도 돼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조금 기사 쓸 시간들이 좀 나오는 거예요. 기사 쓸 시간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기사를 썼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만 조금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좀 알려드리면 지금 얼마 전에 한동훈과 이재명 당대표가 지구당 부활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죠? 지구당 부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 우리 정당법 좀 이상하죠? 뭐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1000명씩 5개의 지역 정당을 만들어야 되고 이중당적을 금지하고 이중당적이 발각됐을 시에는 뭐 형사 처벌을 하고 이건 너무 웃기죠. 오늘 이게 왜 제가 옛날에 더불어 시민당을 만들 때도 이게 좀 되게 이상했었거든요. 봤더니 이게 뭐냐면
이게 박정희가 5.16 쿠데타 이후에 만들어진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 1962년 12월 31일 정당법을 아직도 쓰는 거야. 우리는 이중당적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왜 우리가 이걸 이 말도 안 돼. 왜 그러면 사람은 우리는 여러분들 누구나 선택의 자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또 다른 조금 더 왼쪽에 있는 뭐 진보당을 지지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건 선택이잖아. 응? 나는 그래서 제가 이게 국민들의 정치적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거예요. 국민의 정치적 활동을 위축시키려고 이중당적도 금지시키고 이거 우리나라만 있대요. 이중당적 금지 이런 것도 우리나라만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1962년 12월 31일 박정희가 쿠데타를 한 다음에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 정당법을 개정하면서 그때 국민들의 정당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낸 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만든 정당법이 복수당적 금지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이 조항이 아직도 남아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뭐 1년 이하의 징역 100만원의 벌금. 그리고 정당을 만들 때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까다로운 나라가 없대요. 저도 만들어봤지만 되게 아무나 못하겠더라고. 1000명을 5개 지역에서 시도당을 만드는 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응? 그 다음에 이 박정희가 만들었던 이 법을 1980년 11월 25일 바로 전두환 쿠데타 세력이 국가 보위 입법회의에서 개정을 했는데 이때 만든 전두환이가 만든 정당법 개정은 뭐냐? 유사정당 명칭 사유 금지. 이름 조금만 비슷해도 안 된다. 유사 명칭 금지. 이것도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대한민국의 정당법 이거 싹 손봅시다. 응? 이거 좀 손 봅시다. 민주당 이번에 힘 있을 때 하나는 박정희 때 만들어 놓고 하나는 전두환 때 만들어 놨던 이 정당법을 우리가 지금도 쓰는 거예요. 진짜 이거 어떻게 보면 민주화 세력들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냐면 국민들의 참정권에 제약을 걸 수 있으니까. 네,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